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욕심은 많고 아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기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틱 장애로 와요. 원장님, 오늘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존감이 아기 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아기들도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런 개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원장님,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려면 어떠한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까요?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진짜 잘 키우고 싶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아들로, 최고의 딸로 이제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아마 공통적인 그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12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안정감. 아이가 불안하거나 가족들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없이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사람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인 하면은 서로 받쳐줘야 된다는 식으로 한자도 이제 뜻이 있듯이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확실하게 우리 아기, 나의 아기 이런 식으로 소속감이 이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목적의식. 부모님들은 되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애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뭐 최근에 또 어떤 분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얘는 서울대학교 가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목적의식에 아이가 참여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아이들이 돌만 지나도 엄마가 먹여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먹겠다고 그 수저를 자기가 움켜쥘 때 그거를 못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먹도록 흩어져서 좀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고 독립심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성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뢰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관성 있게 해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있어. 또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믿어도 돼. 이제 이런 거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신뢰감이 있도록 아이들이 막 고집 부리는 것도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들이 확실히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책임감.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신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애기 책임감을 키워주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청소할 때 아기한테도 이제 빗자루 주면서 이렇게 청소도 좀 시키고 아기가 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기여를 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자랐을 때 사회의 기여도를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부모님들의 기대하고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아이한테 의사를 꼭 한번 얘기해라. 애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기가 무조건 부모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욕심은 많고 아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기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틱 장애로 와요. 막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목을 하면서 그냥 뭐 답답한 심정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좀 편하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듯이 아이가 자라서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능력이 있도록
아이를 기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3살, 4살 되면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아무 데서나 뒹굴고 분노 발작증이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때 슬기롭게 우리가 좀 대응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하면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칭찬, 또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막 옛날처럼 막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 잘한 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보상을 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기가 살고 좋지 않은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아이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지를 갖고 가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이런 것도 못했냐고. 이렇게 야단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받아들여서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아기 때부터 해주는 것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내에 아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든지 희망사항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모든 가족들이 아이한테 존중하는 태도, 엄마가 화가 났더라도 아이한테 그 대하는 그 언어라든지 이런 걸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이제 키운 입장에서 살다 보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제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모를 때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